오늘 정치마스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후보 다 보셨습니까? 면면을? 네네. 예. 맞습니다. 자, 뭐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본인 당에서 추천한 분 말고 야당에서 추천한 분하고 변협 추천이나 어떤 중간지대에서 추천한 분들 보실 때 아, 이분이면 뭐 할만하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다는 거는 그 면면은 다 들여다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예. 모르시겠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저렇쿵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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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예. 예. 모르시겠다는 말씀이 뭐 있을 수도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예. 자, 야당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거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본인 당에서 추천하신 분들 말고 여당이나 중립지대에서 추천하신 분들 중에 아,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박주민 의원님 말씀처럼 예.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별로 그 추천위원회가 하는데 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질문을 하시니까 이제 답은 해야 되는데 예. 첫째는 그 당초 11명 예. 후보자 중에 제가 평소 이름을 들어봤던 분이 4분밖에 안 계세요. 예. 예. 저희 당에 4분 추천된 분 중에 3분, 예. 그리고 변협에서 추천한 분 3분 중에 1분, 예. 나머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 그래서 처음 들어보셨어도 좀 나중에라도 어떤 분인지 이렇게 좀 보신 적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쭉 예. 그 이력을 봤죠. 예. 보니까 이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그 자리, 예. 그게 뭐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지만은 논란이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리를 맡기에는 특히 이 논란 속에서 출범하게 되는 이 기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무게감이 떨어진다.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 거꾸로 여당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전망이니까. 예. 뭐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오늘 중으로라도 합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렵겠죠. 어렵게 보세요? 예. 뭐 야당이 비토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예. 아마 이제 오전에 그 후보 관련된 기준을 좀 정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고 그다음엔 또 이제 야당이 비토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다 예. 보면 자연스럽게 아마 오늘 중으로는 결론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렵더라도 되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최근에 예.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예. 지금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이시거든요. 예. 법원행정처장 말로 굉장히 좀 의욕적이고 예. 또 신속하게 이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후보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예. 이제 위원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뭐 회의를 일정을 좀 바트게 잡으면서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야당 보시기에는 오늘은 뭐 역시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오늘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저희 당에서 추천한 분 4분 중에 한 분이 사퇴하고 예. 3분이 있는데 예. 그 중에 2분이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제 기억으로는 예.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상당히 좀 안팎의 신뢰가 있고 역량도 있고 네. 그중 한 분은 그만한 김경수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수 변호사, 강찬우 변호사 예, 다 제 기억으로는 그 검찰총장 후보로 예.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분도 그만한 비중이 되는 분이고 예. 그런 분들 3분 다 여당이 비토를 해버리면은 뭐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예. 그 중에 한 분이라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여당이 받아주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하면 오늘 중으로라도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중 한 분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받아주더라도. 여야가 같이 이제 합의하는 분으로 예. 되면은 오늘 중으로도 가능할 텐데 여당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당 그 3분 거부하지 않을까. 그동안의 제 정치적 입장을 보면은 예. 여당이 취해온 입장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수처의 기본적 기능 중에 하나가 예. 검찰을 견제하는 건데 예. 검찰 출신의 초대 공수처장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라고 다 검찰 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달리 보고요. 지금 우리 보다시피 지금 검찰이 한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세력이 이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출신은 다 검찰을 비호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판사, 법원 출신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더 의구심이 들고 예. 견제를 하려고 해도 그 조직을 잘 알고 생리를 알고 메커니즘을 알고 사람 면면을 다 아는 사람이 견제를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휘둘리기 좀 좋다고 봅니다. 바로 어떠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법조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그 검사나 판사들의 그 자신들의 출신, 예. 친정이라고 서로 부르면서까지도 굉장히 애틋하게 챙기는 네. 모습들을 예. 오히려 많이 봐왔거든요. 그게 더 현실에 가까울 것 같고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질문 하나 더 박 의원님께 드릴게요. 네. 검찰 출신은 안 된다는 그 기본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네. 그걸 빼고 그 추천 인사 면면을 보면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부정적이지만 않은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네, 뭐 여러 예. 가지 경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뭐 다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예. 전체적으로 좀 중량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 공수처라는 조직을 힘있게 이제 전체 10명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야당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조직을 잘 이끌고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초기에는 조직이 자리를 잡으려면 그런 분들은 좀 잘 눈에 안 띄는 것 아닌가라는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조 의원님 어떠세요? 만약에 여당에서 야당 출신 한 명도 못 받는다 그러면 비토인가요? 그다음부터는? 야당도? 그렇게 가나요? 예를 들어 중립 출신 예. 양쪽 다 차치하고 변협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신 중립으로 가자 이러면 합의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나머지 분들 중에도 변협이 추천한 3명 중에 한 분 정도만 제가 알고 예. 또 딴 분들도 보니까 그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오죽하면 우리 추천위원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 추천위원들이 다 법조인들 아닙니까? 예. 그 지역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서로 다 알 텐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서 검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 의원님 개인적인 그건 알겠는데 당은 제3지대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용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예. 공론을 하거나 그런 게 없기 예. 때문에 당 입장을 따로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10명 중에 적임이 누구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한두 명 정도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근데 그게 정치적 입장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무산이 된다고 하면은 예. 다시 추천받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끝내 다시 추천이요. 합의가 안 된다면은 다시 추천을 받는데 이제 그때 되면은 서로가 용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수준이다. 중량감은 어느 수준이고 정치적 입장은 어느 수준이고 서로가 다 이제 탐색이 끝나고 다 공유가 됐기 때문에 예. 그에 맞는 사람을 또 추천해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래 되면 또 합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그 봅니다.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시 추천하고 다 이번에 다 안 되고 다시 추천하고 11월 훌쩍 넘기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위원들이 후보를 이제 추천하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토를 당하거나 또는 선택을 못 받았는데 다시 다른 사람을 구한다 그러면 아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당?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예. 속도를 좀 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이제 1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 법이 시행된 지. 그래서 그런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후보자분들 몇 명을 좀 봤더니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총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을 다 또 비토나 또 배제하고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걸 일단은 뭐 당의 입장이 정확히 안 나와 있으면 박 의원님은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갑니까? 아니면 당에 돌아가시면은 이젠 우리 길 갈 길 간다 이렇게 주장하십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발언할 기회가 예. 주어진다면 저는 이제 시간을 좀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면 정말 가장 적합한 분이 선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는 11월 데드라인이 있습니까? 11월 내에는 해야죠. 예. 진짜. 예. 그게 데드라인입니까? 박 의원님 왜냐하면 보시기에?
11월 내에 이제 후보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예. 인사청문회 거쳐야죠. 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임명이 된 뒤에 공수처 검사들을 또 뽑아야 돼요. 나머지 실무적인 작업들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예. 이왕이면 좀 11월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11월 내에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저희가 열- 추천한 분들이면은 여당이 뭐 다른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면은 정치적 제가 입장을 자꾸 고집하지 여쭤보는 않는다면은 받을 수가 있고 예, 야당이 받게 추천하는 되면은- 분이 안 될 것 같아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당 제갈 길 갈 수도 있다는 상황도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그 제갈 길 예. 간다는 거는 결국 이제 야당의 비토권을 이제 박탈하는 예, 법을 예. 개정해 가지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건데 예. 비토권이라는 거는 야당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당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야당이 추천해도 여당이 비토하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우리 추천한 후보들이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제일 적임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10분 중에서는 야당 생각이실 예, 거예요. 10분 중에서는 제일 네. 적임인데 그거를 여당이 비토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토권이라는 건 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당도 예. 똑같이 있는 거고 합의가 안 된다는 거는 여당이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을 비토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지 차라리 그러면 여당이 가진 비토권을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딱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됩니다. 그걸 왜 야당 비토권을 박탈하는 생각만 하는지 그게 예. 굉장히 좀 독선적인 발상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서로 상대당 추천 쪽에 합의를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중립 지역 합의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때 보이세요, 박 의원님? 뭐 제가 섣부르게 예. 단정할 수는 없고요. 뭐 그 여야가 이제 팽팽하게 맞선다면 아무래도 뭐 변협이라든지 예. 뭐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한 분 이런 분들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예.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가 또 그게 합의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 얘기 다 말씀하셨죠, 두 분? 예. 다른 뭐 요새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 문제인데요. 박 의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총장입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예.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자기가 추후에 정치를 하겠다는 예.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것도 특히 야당 의원님의 질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예.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아졌고,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번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계속 이제 비치는 것이 예.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윤 총장의 여러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본인이 열어놨는데 이제 발언이나 행동을 이제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도요. 장관이 네. 수사지휘권을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판단이 이 총장이 지금 총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특정 부분엔 특히.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사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뭉뚱그려서 보면 안 되고요. 개별적으로 하나 어떤 개별 사안에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총장이 좀 물러서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총장을 찍어내려는 게 아니다라고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그 개별 사안들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건 맞죠, 박 의원님 보시기에도. 아니 뭐 가족 네. 관련된 사건인데 본인이 명백히 물러나 있겠다고 의사표명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밑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은 눈치를 보게 되죠. 예. 그런 거는 당연히 수사지를 해줘야죠. 예. 물러나라고. 예. 예.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중대한 사안에서 수사지를 배제시킬 정도로 여당이 어떤 불신임 상태에 비슷한 상태라면 청와대에서 해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만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장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예, 계시지만 뭐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문제고 예. 수사 지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다시 좀 반복되지만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전체적 뭉뚱그려 봐서, 불신임이 아니라 이 예, 말씀이시죠? 뭉뚱그려 봐서 뭐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거다. 예. 뭐 그렇게는 안 봐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윤 총장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정치적이라고 여당에선 연일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예. 일은 안 하고 정치만 하고 있고요. 예. 윤석열 총장은 정치는 안 하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때 국회 답변 때 앞으로 정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한 거.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안 할 겁니다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죠. 예. 그거는 뭐 그 상식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당에서는 그걸 정치하려는 뜻이다라고 예. 속마음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석은 하는데 일단은 형식상으로 표면적으로 표현한 거는 정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분명 답을 안 한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그 입장이 되더라도 2년 뒤에 이제 2년 뒤가 아니죠. 내년 7월에 그만두고 나면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떻게 갈지 본인이 이미 정해놨다면 모르겠지만 안 정해놨으면 다 열어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정치가 된다면은 나중에 이 자리에서 정치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래 놓으면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아직은 그 퇴임 이후에 자기 진로가 정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답변이고 그거를 정치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인태 전 우리 정무수석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분은 윤석열 총장이 자기 이 고집이라고 표현했던가요? 이 소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치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고집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예.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게 가장 정직한 답변이고 그런데 이제 그 여권이 계속 지금 뭐 추미애 장관 취임하고부터 범여권 전체가 그냥 융단 폭격을 퍼붓듯이 윤 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니까 그중에 제일 앞장서서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하고 그 추 장관이 하는 행태나 또 논리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공감이 되면 윤 총장이 저렇게 뜰 수가 없습니다. 추 장관 말이 그럼 맞네. 떴다고 말씀을 하실까 제가 거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권 정치는 아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일단 정치는 아닌 건 맞죠. 야권 정치는 아니다는 그러면 말은 이제 정치인이 아닌 건 맞고 예. 그다음에 야권이냐 여권이냐 하는 거는 일단 공식적으로 소속은 정부 여당 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니까 예. 정부 여당 여권 소속이고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윤석열 총장을 차기 대통령 후보 감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또 야권 예. 성향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딱 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 중에 뭐가 100% 옳고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좀 보충해서 좀 말씀을 좀 예. 드려도 될까요? 아까 윤석열 총장이 뭐 명확하게 그런 얘기 안 네.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이제 김도욱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님이십니다.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김도욱 간사님도 사실상 그 발언을 정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이미 하고 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답할지 몰랐다 본인도 예. 그렇게 자기의 네, 저도 기사 심정에 봤습니다. 대해서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그 당시에 그거는 정치하겠다고 들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솔직하게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검찰이라는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는 속마음에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저는 정치에 뜻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잘못된 답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박 의원님 보시기엔 저 정도 정치 선언을 했으면 아까 해임 문제는 여쭤봤으니까 그거 말고 본인이 저 정도면 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 본인이 스스로 그 주장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 정도면 나가서 정치해야 된다 추 장관 얘기처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행보를 예.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어떤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는 수사에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든지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추후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뭐 해임이라든지 예. 사임이라든지 이런 얘기하긴 이르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제는 봐야 되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치인으로 전망 하나 여쭤볼게요. 네. 파괴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 정치인 카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야권에 눈에 띄는 대선 후보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벌어지는 현상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진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분들께서 거는 기대가 클 수도 있고 요거는
조금 더 더 지나가 지켜봐야 봐야 될 것 된다는 같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까 뭐 지금은 야권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라 그랬는데 예.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비대위원장이 마이너스 정치만 하느냐 자꾸 예. 그런 비판하고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그다음 그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진영 싸움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예. 선거가 예. 후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예. 이 진영 전체의 그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그 열망, 비전을 하나로 결집해내는 게 어느 진영이 더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예. 그 승패의 핵심이고 그 위에 올라타는 그 후보가 누구냐 하는 거는 과거보다도 비중이 더 약해졌습니다. 예. 그 후보의 역할이 있다면은 그 후보 개인의 어떤 면면이나 그런 것보다도 이런 그 진영의 정치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예. 상징성을 가진 인물로서 예. 결집력을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는데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카드로 보시는 거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야당에. 이 비판 의식을 가지고 네. 있는 여론이 그쪽으로 싹 몰리는 걸 네. 보면은 그동안에 이게 더 흩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영에 정권 바꿔야 된다, 네. 새 정부 세워야 된다, 정권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이 열망을 가진 이 국민 계층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 가지고는 기존의 후보들보다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결집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전혀 움직이지 그런데 않았는데. 비대위원장은 배제하려고 그러는 건 별로 탐탁진 않다. 그건 윤석열 예. 총장이든 누구든 간에 저희 당은 내년 선거도 그렇고 다음 대선도 그렇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예, 거기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도움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기도 한데요. 야당에서 자꾸 윤석열 총장을 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이 검찰 조직을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야기하는 게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근데 예. 계속 이제 주제를 말씀하시니까 아니,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예. 하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예. 윤석열 총장 본인에게도 저는 좋지 않다고 그래서 봐요. 그 얘기를 여쭤보는데 예. 저 정도 정치적인 어떤 중심에 쓸 거면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보세요? 움직인 게 아니라 다 밖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에서 보기에는 여당이 그러고 본인이 있고. 움직인다는 아니죠. 가만히 있는 또 사람, 뭐 흔드는 사람이 여당이고 추미애 장관이지.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알겠습니다. 좀 같이 이제 이슈가 되니까 예. 화제가 되니까 한 마디씩 걸치고 이거 아닙니까? 예, 박 의원님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단계는 아니라도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그 갈등이 국민 입장에서 약간 피로감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어제 추 장관의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법 만들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하나. 이게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본권 분들. 침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추 장관님이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예. 안타깝죠. 무리가 있다고 예. 생각하시는 거죠?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추 장관의 어떤 그 언행에 대한 피로감, 뭐 옳고 그르고 떠나서 이걸 지적하는 분들도 많던데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추 장관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라든지 예. 또는 뭐 수사지의 적절성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다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데 예. 어제 이제 소위 한동훈법 예. 제정 검토 지시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추 장관이 윤석열 정치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시죠? 야당은 계속.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갑자기 뭐 그저께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1위까지 올라간 그런 예. 게 나오는 거는 일차적으로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댓글 수사 할 때 윤석열이 보여준 그런 강단 있는 모습.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반대 진영이지만은 또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또 그 수사 드라이브 했던 모습. 지금은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또 굴하지 않고 할 일은 하려고 하는 모습. 이거 자체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검찰상, 새로운 인물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체도 그 지지 여론이 모이게 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게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행태가 특히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그 주변 사람들 그 윤석열 총장을 가만히 있는 일 잘하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소신 있어 보이고 강단 있어 보이고 청렴해 보이는 이 사람을 흔드는 사람들의 행태가 주장이 말이 안 되고 엉터리고
짜증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또 동정심도 가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괴리가 두 분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보기에는 그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행위, 발언, 행태가 본인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추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일 안 하고 장관 본연의 일에만 충실하시고 예. 여당에서도 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래저래 말 안 하고 있으면 예. 그게 아마 여당에게 제일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더 이상은 추 장관도 그렇고 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뭘 위반하지 않는 이상 가만둬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추미애 장관님이 하시는 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가족 관련된 수사에서 물러나라 이런 예를 제가 예. 자꾸 들지 않습니까? 아, 적법한 수사 지휘고 필요한 수사 지휘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야당이나 언론에서 마치 이걸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것처럼 예. 그렇게 보도하고 예. 그걸 문제 삼고 이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논란이 커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할 말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근데 제가 하나 거기 아까 그 윤석열이란 어떤 카드에 대해서는 향후 예. 좋은 카드라고 보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 야당에서도 우려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뭐냐면 윤석열이란 카드가 중간에 확 없어졌을 때 닥쳤던 뭐 이런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야당 내. 시간은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디 입장 좀 설명해 주시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표현한 표현 중에 예.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범야권 후보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픽 갑자기 없어지면 뭐 예. 여당이 낚아채가지고 아, 여당이 낚아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또는 본인이 놀라시는데요. 본인이 정치를 안 해버린다든지 예. 이럴 경우에 우리 당이 황당한 상황을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이 어떤 염려도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죠. 최 의원님 의견에는 그 가능성을 왜냐하면 본인이 100%그 정치한다는 보장이 없는 예.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비극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만반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